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부터 신규10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023년도 정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토지신탁의 윤성대 차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 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신규10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소집한 회의로 정비사업위원장님이신 김상영 위원장님께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체 회의는 시행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분양신청을 완료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석 출석과 분양신청을 완료한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 직접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되며 제1호 안건 중 경합이 발생한 정비사업위원 입후보자 선출에 대해서만 다득표로 의결한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회의 진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성원보고를 드린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현재 분양신청을 완료한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서면 출석자 337명, 직접 출석자 49명으로 총 386명이 출석하여 시행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금일 현장에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는 총 116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전체 회의 개회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자의 성원 보고와 같이 시행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기에 신길10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2023년도 정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길 19역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가 시작되어 구역 외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 회의는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23년도 예산 승인과 신탁계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을 하는 회의로서 향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안건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 회의 진행과 관련된 의사 진행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할 안건은 총 3개 안건으로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처리 방법은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심의를 진행한 후 비밀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안건에는 정비사업위원 선임 안건이 있습니다. 제1호 안건은 박원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오늘 회의 내용은 향후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증빙하고자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속기와 영상 녹화를 하오니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소유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와 부연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성황과 소재 지번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 심의 도중에 퇴장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보호해 드리고자 사전 투표 개시를 실시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 결의서를 미리 개봉하고 집계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 후 사전 투표 개시를 실시하겠으니 회의 도중 부득이하게 가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신 후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 후에 투표 시간에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것이니 심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권리 지번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육동 400호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임원 투표하는 거는 이제 그냥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예산안 의결 이거는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사전 투표를 해야지 그냥 이거는 네, 사전 투표는 부득이하게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회의에 참석을 하신 분들은 2호 안건, 3호 안건 심의 후에 투표하시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오늘 전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전체 회의 의사 진행 규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회의 의사 진행 규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토지 등 소유자님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회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호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제1호 안건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 제1-1호 안건 위원장 신고 선임의 건, 1호 1-2호 건 부위원장 신규 선임의 건, 제1-3호 건 감사 신규 선임 건, 제1-4호 건 정비사업위원회 신규 선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비사업위원장님께서는 제2호부터 3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3호 안건입니다. 신탁계약 변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모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심의가 진행될 동안 부득이하게 회의 도중 가셔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호해드리고자 사전투표 개시를 선언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시간 단축을 하고자 서면결에서 개봉 및 집계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전투표 개시, 서면결에서 개봉 및 집계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개시 및 서면결의에서 개표를 선언합니다. 예, 사전투표가 개시되었습니다. 진행위원들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투표함 내부가 비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표함 내부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개표 과정을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위원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카메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회순에 따라서 안건 심의에 앞서 사업추진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체 회의 책자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경과로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3월 20일부터 동월 26일까지 이주비 대출 접수가 있었고 4월 24일부터 이주 개시가 실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추진 경과보고는 회의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전체 회의 책자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선 감사님의 감사 의견서와 우리 정비사업위원회의 회계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일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2022년 회계 결산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정일 회계법인의 구동현께서 2022년 회계 결산 보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십시오.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총회책자 17페이지에 열어봐 주십시오. (17페이지는)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특정 기간에 걸친 정비 사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액, 매출 원가, 그리고 조합 운영비에 해당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수익과 비용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일반 분양이 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비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이유는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응해서 매출 원가도 비용으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비용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말씀드린 대로 조합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22년 한 해 동안 총 1억 3,6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중요성 기준으로 큰 금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는 6,600만 원, 상여금이 1,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 지급 임차료로 1,7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당기순 손실이 1억 3,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손실이 보고가 되는 이유는 이게 조합에서 정비 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아직 분양 실적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아서 매출액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나온 곳이지 조합의 실적과는 현재 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분양 원가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원가 명세서는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분양원가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원가는 22년도 이렇게 발생이 됐지만 매출액이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서 원가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일단 자산 처리 된다는 점 고려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고요. 주요 경비 큰 금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 용지비 매입액으로 36억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 밖에 기타 경비로 총 14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역시 큰 금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비로 4억 9,900 그리고 감정평가비로 6억 1,800 맨 마지막에 신탁사 대출이자로 1억 8,6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발생한 분양원가 총 금액은 14억 원이고 이게 매출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자산에 누적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현재까지 22년 말까지 발생한 이 분양원가 누적 금액이 총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57억 원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가 됩니다. 바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총회책자 16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16페이지는)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의 항목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분양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분양원가 총 누적액이 그 자산 파트의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미완성 공사라고 해서 57억,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 정비 사업을 현재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지출을 했는지 간략하게 그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를 보시면 총 114억 원, 22년 말 현재 차입금 잔액입니다. 현재는 분양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부채 114억으로 조합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14억으로 어디에 지출을 했느냐? 맨 마지막에 하단부에 보시면 자본금으로 6억 8천 마이너스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조합 운영비 그 손실 누적액이 여기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9기까지 손실 누적액이 6억 8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미완성 공사 분양 원가 경비 누적액으로 57억이 지출이 되었고 건설 용지로 49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산이 현재 예금에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 재무상태표를 끝으로 해서 22년 지난 한 해 동안의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호 안건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 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23년 3월 정비사업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정비사업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감사님 포함입니다. 정비사업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20일부터 동년 동월 31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책자와 같이 후보자들이 입후보한 바 첨부를 참조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2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23년도 신기시 재정비 촉진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비 및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첨부를 참조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호 안건 질의 없으십니까? 회의 자료가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나요? 예, 2호 안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보시면요,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이 두 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첨부자료 1, 예, 30페이지에 있는 예산안은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운영비. 그래서 저희 신풍역 그 코너에 있는 그 정비사업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상근하고 계시고 저희 토지 등 소유자님들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고 인허가 하실 때 쫓아다니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그 정비사업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있는 31페이지에는 2023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입니다. 이 정비사업비 예산안은
매년 해당 연도에 사용되어질 각 사업비 항목의 예산을 세워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전체 토지 등 소유자 회의를 거쳐서 올해 사업비가 예산 의결을 받으면 이 예산안에 의거해서 각 사업비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사용되어질 예산으로 1,197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시면 현금 청산 비용이 약 한 88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주가 진행되는 여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 전체 사업비 각 항목별 예산이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각 항목별로 좀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밑에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제2호안건 관련돼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3호안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안건 신탁계약 변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조합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임대이원, 조합원, 정관 등이 변경될 경우에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택하지만 신기십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자 지정 시 변경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 아래와 같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근본 전체회의에서 의결받아 영등포 구청에 이를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를 득하고자 하며 요거는 이제 재건축 재결의와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와 같이 신탁 보수 및 금리 등 변경된 신탁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근본 전체회의에서 토지 등 소유자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3호 안건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서 사전투표 개시를 선언하였으므로 별도의 투표 개시 선언 없이 계속 투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실 때 받으신 투표 용지에 신속히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지금 OMR 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투표 용지가. 그 OMR 카드 그 동그라미 안에 잘 벗어나거나 부족하지 않게 기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신가요? 예, 질문하십시오. 12동 204호 명자해인데요. 여기 기정에는 이 면적이 조금 더 있는데 요거 변경된 거는 좀 줄어서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아, 예.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2018년도 1월이었고요. 그때는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공부상의 면적으로 해서 재정비 촉진계 고시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할 때 실제로 이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측량된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좀 차이가 있어서 토지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그 줄은 면적으로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투표하는 시간이니까요. 안건과 상관없이 사업 진행과 관련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동 107호 최미영입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동안 좀 저희가 좀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현재 시공사와의 그런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공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관리처분 총회 할 때
푸르지오가 아닌 서밋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525만 원의 공사비 의결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공사비 검증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지난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서 보셨던 공사도급 계약서를 보시면 저희가 평당 525만 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더 낮게 나오면 그 공사비 검증 결과를 따르고 그 공사비 검증 결과가 그 금액보다 더 높게 나온다 할지라도 저희가 합의했던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로 의결을 좀 받았던 상황이고요. 예, 다만 변수가 있다면 저희가 공사 계약 금액을 합의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합의된 공사 금액에서 변경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일단 착공할 때까지의 물가 상승분은 당초에도 저희가 인정을 해서 공사비를 올려주게끔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2주가 끝난 다음에 철거가 완료가 되면 착공을 해야 하는데요. 그 착공할 때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공사비는 한 번 더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추세를 보면 저희가 당초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던 물가 상승분만 올려줬을 때 대우건설에서 과연 그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는 별건의 문제고요. 그때 가서 계약서에 규정된 물가 상승분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를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여타 재개발 지원 쪽 사업장들 많이 기사 나오는 것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공사들이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계약서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많다라는 것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 사업장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약서보다 더 많은 공사비 인상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정비사업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를 좀 먼저 하고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팔동 506호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 규정에 보면 지작물 철거 수목 관련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좀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해서요. 지작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 수목 같은 나무를 네네.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혹 이 나무를 우리 주민들 거잖아요, 원래. 그죠? 주민들의 말씀하시죠. 나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서 구청에서 저번에 이렇게 시어 가져갔다라고 했더니 기증하는 건지 파는 건지 정확하게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구역 내에 있는 수목들은 폐기입니다. 예, 폐기가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소유자님들께서 이거를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한테 미리 좀 통보를 하셔야겠지만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토지 등 건축물 모든 지작물에 대한 사용 수익 권한은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반드시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 시행 규칙에 보면 21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는데 혹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은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철거하기 알겠습니다. 전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육동 409호인데요. 지금 대우건설에서 건축하는 것은 변경사항 없죠? 네, 없습니다. 그 명칭도 푸르지오로 하는 겁니까?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브리저 서밋으로. 네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34개월 잡고 있습니다. 34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마이크 계속 지금 손 들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10동 504호의 김필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관련해서는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허그 보증 지금 공사비 검증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우랑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한토신에서는 건설사를 변경할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제 비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대우랑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GS처럼 최근 철근을 빼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뭐 공사 감리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토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주셨고요. 첫 번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협의가 안 돼서 뭐 공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공사를 교체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고요. 시공사에 대한 그런 선정이라든지 교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물론 검토를 해서 조합원님 토지 등 소유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지만 기본적으로 의견에 대한 권한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만약에 지금 525만 원에 대구에서 공사를 못하겠다, 30만 원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525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너네 왜 30만 원 더 달라고 요청을 하냐, 부당하다. 그러면 시공사를 교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30만 원을 더 주고 같은 품질의 동일 수준의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시공을 할 회사가 있다면 교체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격을 가지고도 유사한 품질과 브랜드를 갖춘 회사에서 우리는 30만 원 더 줘가지고는 안 돼요. 50만 원에서 뭐 70만 원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30만 원을 더 주고 대우랑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더 맞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착공 직전에 대우하고 공사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거고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조합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주신 것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GS 건설에서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철근을 빼먹어서 지하 주차장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공사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현장 소장의 문제라고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 GS건설뿐만 아니라 종종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신탁사에서도 저희 그 건축 기술 본부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지급을 할 때 시공사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청을 하면 저희 회사의 그 기술 파트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감리단 직원과 함께 그 현장을 다 돕니다. 감리 공정 보고서에 있는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공사비를 지급을 좀 하고 있고요. 행여라도 그런 그 대우에서 GS건설과 같은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도급계약서에 이거해서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이런 손해배상 또 사업 지연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손해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투표가 다 하셨나요? 투표 안 하신 분 있으실까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예.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분 투표하고 계신 것 같고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종료 선언하고 개표하는 시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예, 투표 혹시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투표 종료하려고 합니다. 다 하셨죠? 다 하셨죠? 예. 의장님께서는 투표 종료 및 개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및 개표를 선언합니다. 예, 진행위원은 앞으로 나와서 신속하게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서면결에서 개표 결과와 현장 개표 결과를 합산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표하는 동안 계속 질문을 받을 거니까요. 혹시 뭐 앉아 계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4월 24일부터 2주 개시를 해서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되는데요. 20% 이상 지금 2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20% 정도 2주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2주가 잡혀 있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금 잘 2주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2주 계획을 세우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님들 계시다면 날씨 더 더워지시기 전에 빨리 좀 2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육동사백호입니다. 일단 제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나 또 부위원장님이나 임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 전망을 좀 알고 싶고요. 저는 34평 이제 그 해당자인데 얼마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대략이라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입자가 6월 5일 날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 주인으로서 그 전혀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좀 조치를 해줘야 되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관리처분 총회 직전에 재건축 초과 그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통지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요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매년 그 추산액을 영등포 구에서 다시 계산을 해서 지금 저희 쪽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연초에 영등포 구에서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통지가 왔는데 당초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금액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요거는 이제 매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매년마다 다시 계산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요거는 저희가 따로 카페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지를 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세입자분들에게 이주 기간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이주를 하시라고 안내를 하셨을 겁니다. 예, 안내를 하셨을 거고요.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세입자분들이 있으시다면 구역 내에 이주관리센터에다가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요. 구체적인 그 이주의 계획을 좀 세우시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주관리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세입자분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분들 설득을 하고 하니까 세입자분들 이주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구역 내 이주관리센터를 좀 찾아주시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34평 기준 분담금은 저희가 관리처분할 때 이미 통지를 좀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시고. 예, 그 참고로 지금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명도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 토지등 소유자들께서 나는 이주 계획도 다 세우고 이주비도 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 받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소송을 왜 제기를 했느냐? 라고 이제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비사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일괄로 집어넣기로 의결을 좀 했습니다. 이게 명도소송이 그 기간을 좀 지켜보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집어넣고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또 사업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괄로 한꺼번에 명도소송을 집어넣고 2주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소송 대상에서 하나씩 이제 소를 취하하면서 끄집어내는 형태로 사업 기간을 좀 2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 2주에 잘 협조를 하고 사업 진행에 잘 협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왜 소송을 제기를 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 종료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집계 결과 발표에 앞서서 회의 도중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들을 포함하여 최종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분양 신청을 완료한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서면 출석자 337명, 직접 출석자 69명으로 총 406명이 출석하였고 오늘 현장에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는 총 152명임을 최종 보고드립니다. 예, 오늘 상정 심의한 제1호 안건부터 제3호 안건 중에서 제1호 안건 중 제1-45 안건 정비사업위원 신규 선임의 건은 경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득표로 가결 처리가 되고 나머지 안건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표를 득해야만 가결 처리가 됩니다. 그럼 집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 중 제1-1호 안건 위원장 신규 선임의 건은 후보자 김상영 찬성 370표, 반대 1표, 이건 무효 35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제1-2호 안건 부위원장 신규 선임의 건은 후보자 최미영 찬성 369표, 반대 1표, 기권 무효 36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제1-3호 안건 감사 신규 선임의 건은 후보자 조창선 찬성 365표, 반대 1표, 기권 무효 4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제1-45 안건 정비사업위원 신규 선임의 건은 1번 후보자 김경숙 찬성 311표, 2번 후보자 최금석 268표, 3번 후보자 이미야 327표, 4번 후보자 이화재 294표, 5번 후보자 한인수 308표, 6번 후보자 백명경 240표, 7번 후보자 이호응 316표, 8번 후보자 주연실 279표, 9번 후보자 한서은 310표, 10번 후보자 남효정 278표, 11번 후보자 유규영 258표, 12번 후보자 김웅배 286표, 13번 후보자 김수용 323표, 14번 후보자 최낙진 300표, 15번 후보자 이정범 314표, 16번 후보자 윤금순 297표, 17번 후보자 오혜영 295표, 18번 후보자 최수형 316표, 19번 후보자 최영선 286표, 20번 후보자 김경란 294표, 21번 후보자 유송화 20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찬성 339표, 반대 2표, 기권 무효 65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제3호 안건 신탁계약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의 건은 찬성 333표, 반대 6표, 기권 무효 6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및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사회자의 집계 결과 보고와 같이 제1호 안건 정부사업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권 중 제1-1호 안건 위원장 신규 선임권은 김상정 후보자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하나 해야 되나? 나중에 일괄해서 의사본 작성했습니다. 해야 돼?
제1-2호 안건 부위원장 신규 선임권은 최미영 후보자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호 안건 감사 신규 선임권은 조창선 후보자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호 안건 정비사업위원 신규 선임권은 기호 1번 김경석, 기호 2번 최금석, 기호 3번 이미아, 기호 4번 이화재, 기호 5번 한인수, 기호 6번 박미경, 기호 7번 이호웅, 기호 8번 주연실, 기호 9번 한서은, 기호 10번 남효정, 기호 11번 유규영, 기호 12번 김용배, 기호 13번 김수용, 기호 14번 최낙진, 기호 15번 이정범, 기호 16번 유금순, 기호 17번 오혜영, 기호 18번 최수형, 기호 19번 최영선, 기호 20번 김경란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제2호 안건 그리고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의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조의 집계 결과 보고와 같이 제2호 안건 2023년도 예산안 의결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 안건입니다. 신탁계약 변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요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된 정비사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비사위원님들 계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네, 일어나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정비사업위원회 대표로 김상영 위원장님의 짧은 소감 한마디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정비사업위원회 위원분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길 19역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2주를 시작하고 오늘 전체 회의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정비사업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고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아낌없는 소통과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뛰어다니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감사 및 정비사업위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우리 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신탁 외 협력업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격려의 의미와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의미로 다 같이 박수치며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폐의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 10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023년도 정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폐의를 선언합니다. 예,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